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어제 4일 만에 빨간불 켜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대가 됐고요. 장 후반 갈수록 기관이 매수에 동참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의 상승세를 키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전 업종이 상승하면서 4.5%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하락 추세를 벗겨내며 878포인트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도 좋은 거래를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지금 1% 정도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44,03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전쟁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하락 출발할 듯 했으나 생각보다 덜 매파적인 연준의 태도가 낙폭을 줄여줬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어제 FOMC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가파른 긴축 전환을 예고했는데요.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리고 이후 곧바로 보유자산 매각에 나설 방침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사록이 예상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면서 증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자 예상지수 한번 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예상은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0.3% 올라가면서 2,740포인트까지 지수 회복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이에 질세라 0.18%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879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시그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웅 차장, 임상현, 임찬호 전문위원, 그리고 김덕호 대표까지 오늘 개장 시그널을 위해서 대기 중이시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놀러오셔서 실시간 채팅 참여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오픈맨 민경철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양시장이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가주면 좋을 텐데요. 오늘 개장 전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엊그제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플러스 0.5% 정상했습니다. 5.5% 가까이 급등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는 강보합권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지수 또한 바닥에서 추세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이제 엊그제 플러스 2.5% 상승 마무리가 됐으나 어제는 마이너스 0.12% 정도로 그냥 약보합권 수준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큰 주가의 변동이 없었으나 노블록스라는 이제 전 세계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 대장주인 이제 노블록스가 시가총액이 약 50조 정도가 되는데 이게 시총 35조 정도로 상장 이래 지금 최저가까지 신저가를 좀 갱신한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 대비해서 이제 고가 14만 원에서 지금 5만 원 정도까지 마이너스 고가 대비 60% 정도 이제 과매도 구간까지 조정을 받게 됐는데 조정을 받은 이유는 노블록스가 영업 손실이 확대됐다. 즉 회사가 매출액은 증가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이제 원화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억 4천만 달러라고 하면은 이게 원화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1,600만 원, 1,600억 정도의 우리 1,60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이 발생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무리 메타버스 이런 게임 테마로 이제 작년 하반기 좀 폭발을 했었지만 폭발한 이후에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우리나라 게임주들도 아무리 메타버스 NFT 관련된 이슈를 붙여도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다면 주가가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고의 급락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좀 개인적인 견해를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노블록스가 이제 메타버스 게임 관련주들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종목인 만큼 우리나라 게임 종목들도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노블록스 마이너스 26% 급락에 따라 이 직전의 저가를 한 번 더 이탈하는 혹은 위협하는 혹은 조정받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 게임주 좀 주의해서 좀 거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우리 장전의 주요 이슈를 체킹을 해보면
첫 번째, 노블록스가 급락했다. 이는 우리나라 게임 종목들의 부정적인 악재로 수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신규 확진자가 어제도 9만 명을 돌파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은 10만 명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우리 진단키트나 코로나19 관련주들에게는 이 우려가 곧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되면서 자, 오늘도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조금은 이제 불식되고 아직까지는 뭐 군사적인 그런 긴장감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긴 하지만 자, 이런 전쟁 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공포감이 완화됐을 때 다시 신규 확진자 10만 명 돌파할 수 있다, 15만 명 도달할 수 있다. 이 정점을 우리 찍고 나서 내려올 때는 관련주들 차익 실현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간 동안, 달려가는 순간까지 코로나 관련주들 바닥에서 다시 한번 시선 슈팅 나올 수 있음 좀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게임 관련주들 오늘자 이제 투자자분들 투자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확진자 어제도 9만 명 이상 발생이 됐기 때문에 10만 명, 15만 명 도달하는 과정까지의 진단키트를 포함한 코로나 관련주들 우리 매수세 잘 활용해서 수익과 행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배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에 대한 리뷰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아주 IB 투자라는 종목입니다. 자, 아주 IB 투자가 뭐 스푸크니크 V로도 엮이고 뭐 야놀자 관련주로도 엮이고 벤처 캠피탈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사들한테 투자했던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과거에 9,300원까지 그리고 8,500원까지의 시세가 과거에 만들어졌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잠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8,500원에서 9,3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바닥과 그리고 이중 바닥을 다지고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어제 증가하면서 매기가 강하게 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어제 제가 이거 데이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렸고 이중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닥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이 장기 평라인대의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아주 IB 투자 야놀자 관련주로 부각이 되건 아니면 뭐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로 부각이 되건 혹은 아주 IB 투자가 이제 뭐 진행했었던 투자했었던 가상화폐 관련주로 부각이 되든 어제 들어온 이 역대급의 그런 거래량이 누군가가 돈을 써서 끌어올렸는데 이게 과연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을 내기 위함인가 아니면 큰 그림에서 자, 거래대금 폭발하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냈을 때 시세 초입이었던 것처럼 이제도 자, 그동안의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마무리하고 이제 날아가겠다. 이제는 뜨거운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겠다라는 시작점이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는 투자, 즉 배시세 초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이슈들도 많고 항공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미래기술로 이슈와 테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항공 모빌리티 관련해서 통신 기술에 대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이 수혜주로 일각에서는 뉴스들이 나오고 이슈화가 되면서 최근에 자 4,400원에서 2,200원까지 반토막 정도의 조정을 받고 이 바닥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최근 거래대금이 막대하게 크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급등급락 그리고 급등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직전에 거래대금을 돌파하면서 직전에 매물을 돌파하는 우리 소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직전에 우리 매물들 상대점을 다시 한번 뚫어냈을 때 우리 기산텔레콤 종목도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눌렀을 때 추세 하단에서 반등하는 타이밍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활용하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단기적인 수익 빠르게 자 이거 지금 캔들 보시면 하루 만에 시가 마이너스 0.17%에서 고가 27%거든요. 자 이게 자 이렇게 변동 없는 데서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가격 조정 끝나고 힘없이 거래대금 없이 움직이지 않던 종목이 이제 거래대금 붙이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이 구간에서 이 급등락이 큰 구간에서
눌렀을 때, 빠졌을 때 손절 잡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단기 시세를 노려봐야 단기간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기술 투자인데요. 자, 이 종목이 어제 우리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좀 주인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우리기술 투자 전일자 시가총액이 7,660억입니다. 근데 자, 영업이익이 2021년도 우리 이게 억, 10억, 100억, 1000억이니까 자, 7,926억 원의 영업이익 2000%가 증가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유리기술 투자 시가총액이 7,600억인데 영업 시가총액을 향회한 시가총액보다 많은 영업이익과 시가총액만큼의 비슷한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됐다. 즉, 작년 한 해 번 돈으로 우리기술 투자 시가총액만큼의 돈을 벌었기 때문에 우리 우리기술 투자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17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쟁 우려 완화 때문에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리오프닝 관련주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서 연일 강세를 보였는데 금요일 날에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급증 소식 때문에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지 자세한 개장 상황은 이성웅 차장과 함께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지수 지금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폭이 예상보다는 좀 적은데요. 오늘 개장 시그널 함께 챙겨주시죠. 네, 우선 우리나라의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마찰에 대한 부담은 좀 약화되면서 오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좀 낮게 좀 형성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코스피에서는 이 철강 금속 그리고 이 자동차 운수 창고 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좀 크게 좀 나타내주고 있다.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철강 금속 업종에서는 삼화알루미늄이 4.78% 그리고 이 조일알루미늄이 2.68% 그리고 대한제강 1.91% 그리고 포스코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이 1.7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수창고 업종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어서 좀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주고 있는데 대한항공 0.5% 그리고 한국공항이 0.33% 그리고 HMM이 2.38%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지수는 0.27%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SKC가 1.87% 그리고 KCC가 1.63% SK이노베이션 1.47%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장 대비해서 지금 약세를 좀 보여주는 업종이 이 전기가스업, 음식료품, 의약품 한마디로 그전 경기 방어주로 이 분류가 됐던 종목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전기가스 한국전력이 지금 0.45% 하락,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0.28%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빙그레가 2.39%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오리온 같은 경우는 1.47%, 롯데푸드가 1.37%의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좀 반은 오르고 반은 떨어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섬유 의류 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오늘 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봤을 때도 SJ그룹이 1.03% 그리고 이 원풍물산이 0.79%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통신 서비스 업체들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네트가 8.53%, 와이어볼이 0.73%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0.27%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가 0.15% 상승세,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13%, LG화학이 1.07%, 그리고 카카오가 1.09%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위 종목들과 10개 종목 중에서 오른 종목은 4개고 떨어지는 종목도 한 5개 정도로 약간 비등비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징적으로 오늘 삼성 시가총액 8위 종목이죠. 삼성 SDI가 지금 2.78%의 지금 상승세를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어제부터 이제 전기차 관련 주들의 상승세가 좀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주들이 반등세를 보여주는데 오늘도 약간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이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LG 엔솔이 상장한 이후에 어떤 수급적인 면에서 혜택을 많이 못 받았던 상황이었는데, 이 상장 이슈가 끝난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이 높아지지 않나라고 좀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을 볼까요? 코스닥 쪽을 본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셀트리온 제약이 0.65%, 이 에코프로비엠이 1.9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인 하락세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LNF가 0.37% 하락, 펄어비스가 1.88% 하락,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0.98%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위메이드가 1.47%, 또 HLB가 1.97%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1.39%의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30위 안에 종목을 본다고 하더라도 큰 등락폭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수급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들이 순매수, 외국인 개인 쪽에서의 순매수는 보여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의 순매도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나마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흐름들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섹터가 가장 강하고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도 특징주들 체크해 주시죠. 네, 우선 오늘 특징적인 어떤 사항이라고 한다면 오전에 좀 말씀드렸었던 이제 섬유의료 업종이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섬유의료 업종 같은 경우 한번 좀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미국도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리오프닝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이 뜨거운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의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적으로 어떤 국제적 리스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어떤 펀더멘탈점에서 봤을 때도 이 경기 방어주 안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전에는 이제 우리 업종을 한다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 OEM, ODM 업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작년 4분기에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패션 브랜드 업체들의 실적이 예상 외로 좀 많이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좀 OEM, ODM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영업무역, 그리고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 패션 브랜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F&F나 그리고 한섬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대표적으로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좀 관심을 모았었던 F&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의 소비 둔화가 우려가 있는 현재 상황이었지만, 우리 4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MLB 쪽에서의 상해 법인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 매출 비중의 상승이 많이 좋아지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이 면세 쪽 그리고 비면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매수 쪽에서 매출 호조가 보여준 걸 본다고 하더라도 F&F를 좀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중국 시장이 성장하면서 F&F의 목표 주가도 증권사도 계속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욱 사장과 함께 특징주까지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현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코스닥 잠깐 장중에 하락 반전했다가 지금 또 V자 반등 치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역시나 개인들의 순매수로 좀 움직여주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이 순매수 이어가 주면서 현재 2,735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특징주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오늘 이제 특징주, 이제 상한가 또는 급등주,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요. 이제 그 외에, 이와 연관된 섹터, 이게 이제 뭐가 있는지 보시면은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좀 나타내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거래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량 위주로 다시 그 위에 해보면은 위 상위 스타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PHC 부분들이 오늘 이제 갭상승에서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코로나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뭐 지켜보셔야 되는데 PHC뿐만 아니라 CTC 바이오 그다음에 오상자이엘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약간 올라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현재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은 오늘 반등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GH가 뭐 도시가스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들이 아직 진정이 되지 않는 모습.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대생에너지 오늘 뭐 동반 상승하는 부분들이 이제 대생에너지인데 특히 이제 GH나 이런 차트를 보면은 계속 급등락만 있지 방향성이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재 뭐 매매를 할 때 약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또는 그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잠깐 이제 테마들을 보시면은 이제 K사인이라는 종목이 오늘 현재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안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 이제 KCT나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화폐 개혁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의 특징주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CT나 한네트 부분들이죠. 약 15% 내외 부분들이 뭐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KCS도 17% 현재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현재 화폐 개혁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강하게 약간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지금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솔루스 첨단 소재도 약 16% 정도 좀 갭상승 출발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요 이슈는 아마도 2차 전지 쪽이 좀 되지 않겠냐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부분들이 솔루스 첨단 소재 외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분들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다 양호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특징적인 이제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알루코라는 종목이죠. 알루코라는 종목군도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네, 전체 내역을 뭐 잠깐 한번 보시면은 이제 차트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한번 크게 급등을 했다가 종가로 보겠습니다. 이제 종가로 급등했다가 이제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좀 했고요. 이 반등에 대한 부분들의 한 절반 정도죠. 절반 정도가 지지를 받았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매끄럽지는 않는데 종가 형태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삼각수렴 형태를 약간 현재 담보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알루코도 사적으로는 매끄럽지는 않지만은 일단 상승의 흐름들 뭐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연동해서 보시면은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괜찮습니다. EID라는 종목분들도 약간 이제 비슷하게 좀 보이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이제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테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대바닥 저점이 낮아지는 쌍바닥 패턴에 해당이 되죠. 여기서 보면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가는 패턴이 해당이 되는데 장기 침체 바닥권에서 현재 그 정배를 하나 둘씩 좀 해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EID라는 종목군도 나름대로는 차트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이렌텍이라는 종목군도 현재 꾸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큰 조정을 안 보였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부담스럽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부분들 2차 전지 쪽에서도 보여주고 좀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적으로 후성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후성이라는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최근의 형태를 보면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후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중대형주에 해당이 되지만은 접근을 좀 해봐도 좀 괜찮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후성이라는 차트를 최근에 흐름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최근 고점에서 현재 그 저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은 박스권의 흐름이죠. 한 번은 이제 중심까지 갔다가 조정을 보이고 이 박스권의 흐름들이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여기서 다시 한번 작은 쌍바닥까지 이제 터닝을 좀 해주고 반등을 좀 해주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까지는 약간 올라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이제 보시면은 연달아 이틀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21선을 약간 관통을 좀 해주려고 하는 흐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현재 후성이라는 종목군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를 보면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종목군들 이제 보시면은 현재 대주전자 재료도 물론 이제 크게 상승하는 종목은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오늘의 흐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수하고도 연동이 되고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 요거는 이제 대주전자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최근의 흐름이 현재 한번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아래 거를 약간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상단을 보면은 이 박스권 상단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들 대주전자의 재료 같은 경우는 특히 전체적으로 그 2차 전지에 관련된 실리콘 응급제 이런 부분들이 그 상용화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두각을 받던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에서 전격적으로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실리콘 응급제 첨가되면서 이제 현재 2차 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흐름이 좋고요. 장기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현재 최근에 여기서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한번 오랜 동안 약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주봉상이죠. 주봉상 조정을 보이고 저점이 높아진 삼각수렴형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급등을 좀 해주고 급등에 대한 조정들이 절반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차트 형태로 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정배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를 채택하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공장 증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출 그 다음에 고포를 안고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이 좀 괜찮았을 때는 나름대로 최근에 이제 6개월 전 정도 되죠. 9월달에 상당히 폭발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이제 포착이 됐던 그런 그 내용이었죠. 상당히 두각을 받았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현재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오랜 동안 약간 최근에 이제 조정을 보였던 그런 내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제 상승하는 종목군 중에 그 섹터 중에 가장 좋은 모습들을 물론 이제 거래량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은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전체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다시 한번 거래량 위주로 이제 잠깐 잠깐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특별한 부분들은 이제 좀 보여지지는 않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하게 좀 좋게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어떤 흐름들을 주목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종목으로 봤을 때 아직 뭐 특별한 부분들 없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드리면은 HMM 현재 해운 관련된 그 운송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고공행보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HMM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약간 침체 흐름을 보이는데 오늘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점이 낮아지는 흐름들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운 운송 관련된 부분들 HMM이 대장이기 때문에 후발적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에 연동된 종목이 현재 흥하해운, 그 다음에 페노션 현재 있기 때문에 페노션의 흐름들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그리고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 임찬우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상승폭 확대하면서 883선까지 지금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오늘 개장 시그널 그리고 종목별 시그널들 챙겨주시죠. 네, 일단 시장 조금 상승 지수로 좀 전환 중에 있는데 아직은 조금 체크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크라이나 이슈가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서 조금 이 부분 확인하면서 가고 그러면서 좀 실적주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PSK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PSK 홀딩스에 있는 회사인데요. 전공정 장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반도체 부분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PR 스티브라고 해가지고 장비 쪽에서는 세계 1위라고 보시면 좋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국내외 글로벌 업체들이 주요 고객사로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랑 중국, 일본에도 이제 다양한 경쟁 업체가 있지만 그래도 PSK가 좀 대장주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4분기에 고객이 조금 다변화되었습니다. 다변화되면서 당연히 매출 이익도 증가했는데요. 최근에 매출 이익이 많이는 한 900% 이상 올랐다라고 지금 4분기에는 매출이 900% 올랐다라는 이슈가 좀 돌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주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다른 고객사에서도 이제 비메모리 관련해서 이쪽에 조금 이제 수급을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면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규 계약을 했던 업체는 이제 중화권 고객사들이 조금 많은데요. 반도체 시장이 계속 확대되면서 중국 역시도 이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아직 따라오지 못하지만 장비 쪽이나 이런 아래쪽 부분에서는 조금 도전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면서 PSK의 이제 장비를 조금 공급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조금 다변화한 이제 수혜주를 조금 얻었을 거라는 이슈가 조금 돌고 있는데 일단 한국 반도체 장비만 조금 이제 납품하던 회사가 이제 국산화보다는 이제 해외에도 이제 고객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통해서 꾸준히 조금 상승할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차트 조금 보면 일단 부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꾸준히 지금 이 회사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 영업이익 역시도 조금 주춤했지만 중화권이나 이런 다른 회사들이 매출이 계속 들어오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주로 매출 부분에서는 PSK가 1등이면서 이쪽 부분에서는 이쪽 1등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지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조금 볼 건데요.
차트를 보면 일단 오늘도 강하게 조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금 전체적인 차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고점인 오늘 47,000원을 조금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조정 조금 오길 바랬는데 워낙 재료가 조금 생각보다 좋아서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에서 한번 이슈가 돌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눌림 때 조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눌림도 말고요. 한 48,000원, 오늘 48,000원에서 어떻게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해 주시면서 진입하시면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비슷한 반도체 회사인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품의 패키징 생산을 하는 회사이고요. 주로 테스트 제품이나 다른 반도체 조립에 대한 이제 패키징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반도체 수급이 돌면서 같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도 반도체가 지금 조금 부족 현상이 나오면서 수급이 조금 불안했는데 그래도 지금 다시 이쪽 자동차 반도체나 다른 모바일용 반도체 칩의 이제 수급이 조금 돌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면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2년 분기로는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유로 조금 보면 일단 SK 하이닉스가 후공정의 턴키를 사업인 이제 베트남 쪽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 제품을 많이 가져가서 쓰고 있다라는 면이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율주행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회사의 제품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베트남 쪽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이 10% 이상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별도의 영업이익 역시 지금 영업이익률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는 리포트 결과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 업체들이나 이제 신규로 이제 공장 증설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는 면을 봐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국내에는 이제 인력이 100%로 따졌을 때 브라질이나 베트남 공장 등에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추가 마진율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칩 부품과 공정 소모품 부분에 이제 주요 매출을 나오기 때문에 크게 상상 가능하다. 어느 정도 수급이 돌기만 하면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조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회사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우상을 했었습니다. 한번 대량 거래 이후로 꾸준히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제대로 추세가 좀 많이 있었다라는 종목인데 최근 시장이 조금 눌리면서 잠깐 조정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꾸준히 이슈가 돌았기 때문에 크게 시장 지수에 비해서는 좀 잘 지켜줬다. 이를 통해서 조금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8,000원 조금 지지하는 모양을 좀 완벽하게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거래량 조금 동반하면서 그런 모양이 나왔을 때 진입하시면 충분히 신고 고점까지 전고점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항상 반도체 관련주들은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2022년도에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티드랩이라는 종목을 조금 갖고 왔습니다. 원티드랩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상장했던 회사인데요. 일자리 관련해서 구직자에게 이제 일자리를 추천하고 기업들이나 직무에 필요한 인재들을 이제 추천하는 회사인데요. 이 플랫폼 사업이 왜 좋냐면 지금 인공지능으로 즉 AI로 인해서 매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원자도 이제 어느 정도의 업무 능력이 있다고 올렸을 때 기업이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그거를 인공적으로 이제 좀 이런 사람을 추천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활발하게 고용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목할 기술은 일단 AI 매칭이 고도화되고 있고 신사업의 성장성이 조금 보이고 있다라는 면인데요. 일단 작년에 상장했던 회사인데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조금 조정이 조금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리오프닝이 이루어지고 할 때는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매출액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고요. 일단 재무적으로나 실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회사입니다. 일단 연도별로도 지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회사가 커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로 이제 어떤 공약이 좀 나올지 이제 조금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일자리에 관련돼서 각 대선 주자들이 아마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정책이 조금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신규 사업을 조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진입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조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면 일단 상장 당일날 강하게 상승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지금 현재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밑으로는 조정이 조금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9,300원 이 위로 충분히 양봉 터지면서 시장에서 살짝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우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꾸준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충분히 큰 수익 나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돼서 갖고 왔습니다. 매출익도 충분히 증가하고 있고 신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으로 오늘 매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찬우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그리고 종목별 특징주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PSK와 하나마이크론, 원티드랩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고요. 저희 마지막 주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양지수 기분 좋게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증시가 조금 활기를 되찾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오늘 시작을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0.5% 이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요약을 드리자면 우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어떤 그 긴장 구도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떤 국내에서의 시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부근에 있던 러시아 군대들이 여전히 철수 자체를 실질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미국 국방부의 마찬가지의 어떤 의견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유럽 지수라든가 러시아 지수들이 탄력적으로 주가를 회복하는 부분들은 없었다는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아무래도 어떤 긴장 구도 자체가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주, 즉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농산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안보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섹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오늘 상승 섹터들이 키오스크 그리고 이제 자동화폐 관련된 금융화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이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KCC라든가 아니면은 KCS라든가 한네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유독 이렇게 상승을 좀 높게 보였던 원인 중 한 가지는 아무래도 지난 베이징 올림픽 때 이제 실제로 디지털 위안화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가시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앞으로 각국에서의 CBDC 즉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활용성 부분들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오히려 오늘 주가를 굉장히 높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서 특히 섹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키오스크 그리고 이제 화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카지노 등등 이렇게 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섹터 부분까지 조금 함께 말씀을 드린다면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 섹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일 미국의 모더나 CEO가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슈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는 많이 해소될 것이다. 즉 앞으로 오미크론 이후에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 변종이 나타날 가능성은 80%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을 발표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이슈 자체가 이제는 해소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시장 자체의 시작 개장 초기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도중에 외국인들의 어떤 차익 매물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다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여러분께서는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거는 아무래도 순매수 현황과 순매도 현황에 대해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을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황 짚어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장 체크해야 이슈 그리고 그에 따른 종목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텐데 네, 오늘은 뭐 전반적인 업종들이 다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과 이슈 짚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수급 하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가장 많이 높게 올라오는 종목 중 하나는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EIG, HMM, 그리고 대한전선 이런 어떤 대형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종목 자체가 강한 종목, 즉 어떤 우량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금융주로서는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기업은행이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FMC에서의 어떤 그 매파적 발언 부분들이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촉발시키면서 어떤 성장주 자체에 대한 기대 가치보다는 실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들로 종목에 대한 흐름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을 선별하실 때 가장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어떤 재무대표 상태를 굉장히 많이 보시면서 부채 비율이라든가 혹은 어떤 자기 자본금에 대한 어떤 순이익면들이 상당 부분 회복이 되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공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수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수 포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살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의 그 기조들이 굉장히 있다 보니까 섹터별로는 조금 상승하는 폭들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종목들 자체가 이제 고르게 분산되다 보면은 단일 종목 자체의 어떤 그 상승 탄력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영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은 바구니를 여러 곳에 나누어 담는다라는 어떤 포트폴리오 정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자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미국에서의 어떤 그 가전제품 수출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그 법정 해소가 정치적 그 여파들이 많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장기적 실적에 대한 그 상승감들이 기대가 되면서 1.5% 정도 상승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DB하이텍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페이스북, 그러니까 과거 페이스북으로 불렸었던 메타와 그리고 이제 로블록스와 같이 기대주 자체로만 해서의 어떤 그 실적 차가 굉장히 탁감되었을 때 우리가 종목 자체에서의 그 실적 부분들이 만약에 탄력을 잃게 됐을 때에 대한 그 주가 부분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종목 자체를 선별하실 때는 코로나 이전의 실적 부분들이 얼마나 상회했는가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 즉 어떤 미국의 경기 재개 이후에 리오프닝 이후에서의 그 실질적인 실적 부분들을 추정하셔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년 연간의 어떤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접근하시기보다는 분기별 그리고 이제 반기별의 어떤 그 주가 움직임들을 살피시면서 실적과 연계하시면서 목표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해운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오늘 홍강해운이 마찬가지로 9%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고 HMM도 5% 가량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상해 종합 컨테이너 지수 관련된 부분들을 좀 소개를 드릴 것 같습니다. 상해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초부터 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들이 이제 대형 컨테이너선을 운영하고 있던 어떤 H&M과 같은 종목들에게서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반면 페노션 같은 경우는 벌크선 운임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특히 BDI 지수, 우리가 발틱 드라이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어떤 그 주가 실질적인 지표를 추종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신흥국들 중심으로는 여전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즉 오미크론 영향으로 인해서의 어떤 경기 활성화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의 어떤 페노션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장기적 시점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최근 발표됐던 PPI 지수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PP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여 이제 실제 제조업 지수에서 얼마나 그 원자재 값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나타나느냐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예상치 대비해서 훨씬 상회했던 전년 대비해서도 9.7% 가까운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면은 여전히 어떤 증시 자체에서는 물가,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증시에서 외국인들, 기관 그리고 이제 주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금융주들, 특히 은행주를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해지 수단으로 가치주 선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모든 업종들이 상승을 해주는 가운데 이 경기 민감주가 지금 계속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화장품주와 카지노주, 여행주, 항공주 다 강하고 또 경기 민감주, 전통적인 종목들인 이 해운 업종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포트 종목들 끝까지 장 후반대까지 상승세 유지하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신흥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